자, 삼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합이라 하면은 세 개의 지지가 만나서 하나의 강한 오행을 이루는 관계. 자, 삼합은 세 개의 지지가 하나의 오행으로 결집해서 강력한 에너지를 만든다. 자, 산합의 종류를 보면은 총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고요. 자, 인호술, 화국이 되고요. 해묘미, 목국이 되고요. 신자진, 수국, 사유축, 금국,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의 삼합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삼합은 생지, 왕지, 고지 또는 묘고지라고 합니다. 묘지, 고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삼합이라는 한 가지의 기운을 탄생시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꼭 삼합은 세 개가 모여야지만 이 기운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기운만 모여도 이 하나의 기운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대신 그 역량은 조금 떨어지겠죠. 네, 이 세 개가 모이는 것만큼의 이런 힘의 역량은 조금 떨어진다. 그렇지만 두 개가 모여도 기운으로 발현이 된다. 자, 결국 삼합을 보면은 이 토기운을 제외한 화, 목, 수, 금기운들이 다 됩니다. 이렇게 변한다. 토기운들은 단지 이 보조 역할만 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2지지를 보면은 인묘진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인묘진을 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목국, 화국, 금국, 수국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모이면은 요거를 방합이라고 하죠. 하지만 삼합은 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목적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그냥 각각의 오행들이 따로 놀다가 서로가 뭉치면은 그럴 땐 이 합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발휘한다. 목적만 맞춰지면은 이 합이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호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호술은 이 화국을 만들어내죠. 인목이 생지가 됩니다. 그 오화가 왕지, 그 술토가 묘고지가 되겠죠. 자, 인목은 봄의 시작이죠. 그리고 오화는 여름의 절정입니다. 그 술토는 이 화기운을 마무리시켜줍니다. 생지 같은 경우는 목국에 있고요. 왕지 같은 경우는 화국, 묘고지 같은 경우는 금국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각 서로 속한 이 당, 한마디 무리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이 속한 무리 조직은 다르지만은 이 안에서 펼쳐내고자 하는 이 목적은 화기운으로 뭉친다. 네, 이것이 바로 삼합입니다. 해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는 이 수기운에 있고요. 그리고 묘목은 목의 왕지니까 목국에 있고요. 미토는 여름, 화기운 속에 속해 있는데 목에 묘고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셋이 모여서 삼합을 이룬다. 자, 금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축이 모였고요. 수국은 신자진이 모여가지고 수국을 만든다. 이렇게 각각 세 개의 오행들이 뭉쳐서 하나의 오행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무언가 변화한다 할 때 이 화라는 이 한자를 쓰곤 합니다. 자, 우리가 화 되는 게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청간 오합도 있죠. 청간합도 화가 되죠. 그 다음에 육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육합도 화가 되죠. 자, 근데 저는 청간합이나 육합이 화된다, 무언가 변한다라고는 딱히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는 보지 않고, 물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청간합 육합은 따로 변한다 보지 않고, 대신 이 산합은
이 특정 오행의 기운으로 변한다라고 봅니다. 자, 이 변화 속에서도 약간의 의미가 다른데요. 자, 인호술이 만나면은 화국이 되는데, 자, 의미는 열정, 명예, 추진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기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 화기운은 뭔가 이제 발산하는 기운이 좀 강하죠. 그리고 뭐 창조의 의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 같은 느낌이 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큰 틀의 의미고요. 좀 더 이제 작은 의미로 들어갔을 때는 해당 십성을 좀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강약을 보이려고 했을 때는 이 해당 오행들이 얼마나 손상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좋겠죠. 자, 해묘미는 이제 목국이 되고요. 목의 특성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창조, 자, 발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고 양옆으로 뻗치려고 하는 기운이 목에 갖고 있는 이 습성을 이기도 합니다. 자, 신자지는 요 수국이 만들어지고요. 수기운의 특징이 뭉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약간 동글동글. 그래서 이제 지혜, 학문, 유통, 또한 수기운은 이렇게 흐른다라는 느낌이 있죠. 물은 흐르죠. 계속 흐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통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사유축은 이제 금국이 되고요. 자, 금은 우리 이제 가을이죠. 가을은 이제 결실을 뜻하죠. 열매를 뜻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숙살이죠, 숙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실, 재물, 성과. 금 자체는 우리가 이제 뭐 기계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돈, 동전 같은 경우도 금속이죠. 정말로 이제 금도 이제 금속이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자, 이 삼합도 보면은, 자, 인호술의 인목 같은 경우는, 일단 인목은 이제 목이니까 목은 약간 화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약간 양기를 담당합니다. 자, 해수는 이건 수기운이죠. 자, 수기운인데 얘가 삼합이 되면은 이 목기운, 양기 쪽으로 갑니다. 약간 이게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죠. 자, 신자지는 요 신금은 금은 이제 음기가 세력이죠. 근데 신자진해가 수국이 되니까는 얘는 균일하게 음기로 뭉친다. 자, 근데 사화는 얘는 또 양기인데 얘가 사유축 삼합이 되면은 음의 세력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화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변화의 아이콘이죠. 약간 대표 주자.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배신자 느낌이 좀 있죠. 그래도 해수는 수생 목의 관계가 있는데 화기운은 화극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음의 세력이 많으면은 이 사화는 언제든지 음으로 변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화의 세력이 많다 그러면은 화극금으로 다시 변하기도 합니다. 자, 삼합에는 이렇게 생지, 왕지, 묘고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왕지들을 보면은 오화, 묘목, 자수, 유금이 있는데 이 왕지들을 내 사주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면,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삼합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다. 무엇을? 이 왕지를. 자,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일을 하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리더 또는 뭐 옛날처럼 뭐 왕의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왕이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내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내가 가지고 있다면입니다. 만약에 내가 인목, 해수, 신금, 사화 이렇게 이제 생지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모습은 약간 행동대장 같은 느낌이죠. 왕지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생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왕지를 위해서 약간 투자하는 사람 또는 노력하는 사람,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관계는 사업하는 구조에서
좀 볼 수도 있어요. 사업하는 구조에서 누가 중심돼서 움직이려고 하느냐, 그다음 건 내 사주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인호술, 삼합 얘네들은 조금 특이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 왕지로 다 그 기운이 모이는데, 자, 인호술은 목생화, 화생토를 해가지고 오히려 술토가 약간 왕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토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면모를 가져가는 게 요 인호술, 삼합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삼합들도 조금씩 의미들이 조금 달라요. 이 토기운들 뜻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토기운들 나를 도와주는 오행도 있지만 오히려 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삼합만 든다 해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토기운들이 도움을 줌으로써 약간 변질되는 거죠. 그래갖고 각각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합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는데요. 그 예를 들자면은 임목이 있고 술토, 이 두 가지 글자만 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화기운으로 충분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오화, 술토. 자, 이렇게 돼 있어도 화기운으로 변한다. 자, 이거를 이제 반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합에 보면은 생지 반합이 있고 이제 묘지 반합이 있습니다. 자, 생지 반합은 임목이 생지가 되겠죠. 그리고 오화 이렇게 붙으면은 이제 생지 반합이 됩니다. 이제 화기운으로 변한다. 자, 묘지 반합은 말 그대로 오화 술토. 자, 이렇게 되면은 화기운으로 변한다. 자, 여기서 이제 공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국. 이 공자는 약간 뭐 이렇게 손을 마주 잡다 또는 뭐 이렇게 어깨 동무한다. 약간 그런 개념 보면 돼요. 자, 중신이 없는 반합국입니다. 자, 예자면은 아까 잠깐 했지만 임목 술토. 자, 오화가 중심입니다. 얘가 화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있어야지 화기운이 발생이 되는데 중신이 없는 경우에도 화기운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반합이라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른 오행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오행들도 이게 두 글자만 모여도 충분히 그 해당 오행의 기운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 인호술 이 삼합이 되는 이 힘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특히 이렇게 왕지가 빠진 요 임술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합의 기운이 좀 약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기운이 좀 약하게 발현이 된다. 대신 운에서 오건 내 사지 원국에 있건 이런 조합이 된다. 그럼 화기운은 만들어집니다. 그 만약에 내 사주에서 왕지가 빠진 요 임술 이런 공국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공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반합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쓰임이 조금 달라요. 오히려 굉장히 좋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왕을 내가 숨겨둔 모습이에요. 다른 것들은 왕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점은 그 왕이 다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인술은 왕을 숨겨놨기 때문에 내 왕을 보존하고 지키고 있는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요할 때는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삼합은 보통 이제 비즈니스 관계, 사업, 또는 뭐 결혼 이런 쪽에 좀 많이 쓰이고요. 결국 뭔가 약간 이제 합한다, 약간 결합한다, 합친다 이런 개념이 좀 가지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합으로 인한 비즈니스나 사업은 조금 여러모로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를 좀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비즈니스라는 거는 맺고 끊는 게 조금 명확해야 돼요. 확실해야 된다. 근데 약간 합으로 인한 그런 비즈니스는 좀 확실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정에 너무 이끌릴 수가 있는 거죠. 합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을 사주 원국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삶을 원만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대신 진취적이지 못한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는 항상 내가
스스로가 좀 이 틀을 깨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모든 걸 다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주에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나는 인간관계가 나쁘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근데 물론 이런 충이 있으면은 이런 인간관계나 또 가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내가 사회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은 이 기운 자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꼭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단정 짓기보다도 나는 이런 모습이니까는 좀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구나, 또는 이거를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구나 라고 알아차린 쪽으로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산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산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노열이었습니다.